초고령화 사회.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한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73살 남현명 씨의 땅이 팔렸는데 정작 소유자인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이게 바로 남현명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평생을 바쳐 이룬 그 소중한 자산을 과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순서대로 청년후견 제도가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남현명 씨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평생 꼼꼼하게 재산을 관리하시던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나 봐요. 바로 그 틈을 타서 자녀 중 한 명이 아버지 땅을 몰래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으로 썼다는 의심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처럼 인지 능력이 조금만 흔들려도 평생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 정말 막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적인 안전망이 바로 성년후견 제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병이나 장애, 또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는 재산 관리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법원이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딱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럼 그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보통 성년후견 하면 치매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병변 때문에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것도 이 제도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좋아요. 그럼 법원이 딱 정해준 후견인. 대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권한과 책임 한번 같이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후견인이 하는 일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돈과 관련된 재산 관리고요. 2번째는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신상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한 삶 전체로 돌보는 역할인 셈이죠. 그리고 모든 후견인은 법적으로 아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건데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내 일이 아니라고 대충 하지 말고 상식적이고 선량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후견인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드시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촘촘한 3단계 견제 장치가 딱 마련되어 있거든요. 후견인이 뭔가를 결정하면 법원이 정한 감독인이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특히 아주 중요한 일은 가정법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판다거나 사망 위협이 있는 수술에 동의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결정들을 후견인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죠. 이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아봤다면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리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에요. 바로 임의후견 제도입니다. 임의후견, 이름 그대로 내가 임의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후견인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할 때 내가 진짜 믿는 사람한테 나중에 내가 아프면 이렇게 좀 해줘 하고 미리 법적인 계약을 딱 맺어두는 거죠. 이 계약은 나중에 법원이 이제 정말 후견이 필요하구나 하고 인정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계약의 진짜 대단한 점이 뭐냐면요. 바로 이 디테일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요양원이나 병원은 물론이고 연명치료는 어떻게 할 건지, 심지어 후견인이 한 달에 몇 번 이상 나를 찾아와야 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어때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그냥 A4 용지에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을 싹 막고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이 성년 후견 제도는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사회적 안전망, 그런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견이라고 하면 왠지 내 권리를 다 빼앗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거든요. 근데요, 그 본질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건 내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를 대비해서 내 자산을 지키고 내 존엄과 내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마지막 권리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내 뜻대로 그려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질문처럼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뜻대로 지킬 준비 여러분은 되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준비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